한국 방산 드디어 해냈습니다. 한국 방산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 뻗어가면서 무기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기술력과 안정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방산원이 몇 년 전부터 부상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군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방산에 선뜻 손을 내밀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전투기 시제품을 발표하며 우주로켓을 쌓아 올리고 호주의 K9과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를 대규모로 구입하면서 세계 방산업계는 한국 방산을 주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수출, 한국 방산 경쟁력 본궤도에 올라 가격, 품질, 신뢰성 등 국제적 인정, 선진 방송국의 견제 본격화할 듯 또 영세 방산업체 합병, 제도 혁신, 맞춤형 수출 전략의 우세 등 요즘 외신의 한국 방산에 대한 평가는 놀랍다는 호평 일색이 줄을 잇습니다. 최근 폴란드 및 이집트의 계약과 거기에 모로코의 K2 전차의 수입에 대한 협상, 필리핀의 KF-21 전투기에 대한 구매 의욕, 폴란드의 천마에 대한 관심, 방사청장이 성사될 가능성을 언급한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와 노르웨이의 K2 전차 등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세계 방산업계 탄식을 자아내게 한 이유 중 하나의 일화가 알려졌습니다. 우선 부하슈차크 부총리는 3일 보도된 미국의 소리 VOA 방송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과 대규모 무기 도입에 대해 한국은 70년간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에 대비해왔다. 그 때문에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입증돼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무기 대량 구입은 전력의 공백을 급하게 메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폴란드 방위산업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은 전략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을 신뢰하며 한국처럼 방산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부하슈차크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한국 전차 등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것이다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말 현대로템 창원 시험장을 찾았던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K2 흑표 전차를 타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K2 전차가 시험장 주행도로의 울퉁불퉁한 노면을 충격 없이 지나면서였습니다. 폴란드가 구매하려던 독일제 레오파르트 2A7 전차가 장애물이 있는 노면에서 퉁퉁 튀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하슈차크 부총리는 매우 놀란 듯 연신 엑셀런트 어메이징 등의 감탄사를 연발했다는 것이 동승했던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전차의 충격 흡수 능력은 기동 중 사격과 초탄에 이은 두 번째 사격의 명중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K2 전차에는 ISU라는 충격 흡수 장치가 갖춰져 있고 전차가 사격할 때 포신을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로 자동 계산해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첨단 장치 덕분에 K2 전차는 기동 중에도 2km 앞에 적 전차를 거의 정확하게 맞힐 수 있고 또 1차 사격한 뒤 포신의 흔들림이 적어 곧바로 2차 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현수 장치가 판스프링으로 된 기계식이어서 포신의 떨림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전차가 기동하면서 사격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첫 발 사격 뒤 두 번째 사격할 때도 포신이 흔들려 곧바로 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격 흡수 능력이 우수한 ISU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해 이동 간의 사격 명중률이 높고 승조원 피로도가 낮다는 점도 흑표 K2NO의 특징입니다. 또한 레오파르트 2A7의 경우 자동 장전 장치가 없어 이동 중 사격 시 사격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만 K2NO는 거슬식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기동 시에도 분당 12발의 사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 승조원이 3명으로 줄면서 전차 차대 높이가 2.4m로 낮아져 은폐 엄폐에 유리하고 전투 시 방어 면적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평지에서 K2와 레오파르트 전차가 맞붙었을 때 K2 전차가 우세하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T-90 전차 역시 레오파르트 전차처럼 기계식 판스프링 방식의 현수 장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격 명중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K2 전차는 지난 1월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나토 표준 표적의 4분의 1 크기의 표적물에 사격했는데 모두 정확하게 맞히면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소문이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에 퍼지면서 K2 전체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2 전차를 탑승한 부하슈차크 부총리의 웃음 가득한 표정을 읽은 우리 한국 측은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안내하면서 즉석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이 육군과 협조의 계획에 없던 K9 실사격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사격 과정에서 K9은 1차 사격한 포탄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고 두 번째 쏜 포탄 역시 그 자리에 고스란히 떨어지는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우리나라의 실사격을 본 부하슈차크 부총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K9은 2017년 이집트에서 실시한 사격 시범에서 바다에 떠있는 표적용 선박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내친 김에 K9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도 보여주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탄약을 도수 운반으로 옮긴 폴란드군 입장에선 대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하슈차크 부총리는 폴란드로 귀국하자마자 일주일 뒤 전문가 팀 34명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폴란드 전문가 팀은 전차를 검증할 전차장 외에도 K9과 FA50을 평가할 전문가와 공군 조종사, 소프트웨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FA50에 관한 후일담도 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카이에서 폴란드 공군 조종사는 FA50 후방석에 직접 타서 조정까지 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는 후에 FA50의 성능이 F-16 전투기의 70에서 8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조종해보니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브리핑을 통해 알렸습니다. FA50은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F-16 블록 52 전투기와 호환성이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FA50과 F-16은 조종석 디스플레이와 기능이 거의 유사해 F-16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의 대거 구매는 폴란드가 원하는 모든 요구 조건에 부합한 성능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과 품질 신뢰성과 생산 능력이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군사 선진국을 제친 것입니다. 폴란드에 대한 이번 방산 수출은 25조 원 규모이지만 앞으로 30년 이상 군수 지원까지 더하면 40조 원에서 더 커진 60조에서 70조 원의 추정치를 방사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로코도 수도 외곽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K2 전차의 면허 생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약 800대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현대로템은 라센스와 현지 조립 계약과 함께 K2의 맞춤형 버전을 모로코 라바트에 제공하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모로코가 중동형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막 특화형으로 개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로코의 날씨에는 건조하고 뜨겁기로 유명한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문제없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전차 바퀴를 둘러싸는 궤도에는 특수 고무 재질을 적용해 고온에도 아스팔트나 모래길을 문제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방 국가들의 전차가 사막 지역에서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을 겁니다. 미국의 M1A2 전차는 사우디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게 호되게 당한 전적이 있었고 레오파르트 2A7 전차는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비싸기도 하지만 성능과 재원에서도 K2에 뒤져 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한편 필리핀 뉴스통신과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 등 복수의 외신은 필리핀 공군이 각종 인증 시험을 마치고 있는 카이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PAF가 다목적 전투기 MRF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제트기에서 최소 12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신규 전투기 구입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부터 약 5년에 걸쳐 진행된 3단계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1990년대에 F-5E를 퇴역시킨 이후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FA-50을 전투기로 활용하면서 이원적으로 항속거리 강화된 무장 능력 등에서 전투기를 운용할 목적인데 미국의 F-16V,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에 대한 최신 대안으로 KF-21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의 다크호스로 부상한 것은 당연하게도 무기를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기만 잘 만든다고 전 세계의 무기 시장을 섭렵할 수 없듯이 우리나라는 상대 국가들의 재정 조건과 환경 등에 맞춰 현지가 원하는 무기를 제조 판매하는 마케팅을 하면서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이른바 무기까지 K방산으로 회자되면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시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